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쌤이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을 조금 힘들어 하잖아. 그래서 유전을 좀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획하고 구성한 거야.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쓰는 유전이라고 하는 요 강의는 왜 하는 거고 뭘 하는 거고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오리엔테이션에서 할 거고요.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1강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올 거기 때문에 1강, 2강 하나하나 강의를 쫓아오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직접 쓰는 유전을, 이 강의를 왜 하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왜 하는지 실력 높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왜 하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유전의 많은 과정들을 직접 써보면서 유전의 원리를 파악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들이 써놓은 수치, 남들이 써놓은 법칙, 남들이 써놓은 스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써가면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직접 써서 실력을 쌓기 위한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거 내가 쓰면 되지 이걸 왜 하냐?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될지 잘 모르잖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쌤이 가이드해 주려고 기획한 강의가 직접 쓰는 유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들이 써놓은 스킬이 아니라 내가 직접 써보면서 유전의 실력을 쌓기 위한 강의. 그러니까 내가 직접 노력해서 유전의 원리를 파악하고 실력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이 들으시면 돼. 알겠지? 남들이 써놓은 거 스킬 텍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안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직접 써보겠다 의지를 갖고 내가 내 실력을 쌓겠다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자, 그러면 뭘 하냐? 세포 분열이라는 그 파트에서는 각 시기별 세포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기별 DNA 상대량, 각 시기별 DNA 상대량 합, 각 시기별 염색체 유무, 각 시기별 유전자 유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는 다양한 조건에 따른 부모와 자손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냐?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세포 분열 파트에서는 핵형 그리시면 돼요. 핵형은 염색체 수 모양 크기잖아. 그러니까 염색체 수와 모양 크기들을 각각 여러분이 다양하게 세팅하셔가지고 어떻게? 상이라면 상, 성이라면 성, 상에 연관됐으면 연관, 독립됐으면 독립, 이런 식으로 핵형을 막 그린 다음에 유전자를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특징들에 맞게 여러분이 스스로 다양하게 얹어보시면 돼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삼성 잡종을 쓰고 싶은지,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쓰고 싶은지, 라지 A, 스몰 A, 라지 D, 라지 B, 라지 B, 스몰 D, Y와 같은 형태로 상성을 다양하게 묶어보고 싶은지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핵형을 그려서 유전자 얹어서 시기별로 다 그려보시면 돼. 그러면 지원기 세포에는 어떤 식으로 DNA 상대량이 구성되고, 상성이라면 어떤 식의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고, DNA 상대량 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면 단일인자 단대립이든 단일인자 복대립이든 다인자 유전이든 간에 유전자형과 표현형, 종류, 가지수, 비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상유전과 성유전은 여러분이 세팅을 하시면 돼. 앞에 보시면 조금만 앞에 다양한 조건에 따른 이 관계들을 본다 그랬잖아. 그 다양한 조건이 이겁니다. 이렇게 상이냐 성이냐, 독립됐냐 연관됐냐 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 그랬을 때 부모의 유전자형 표현형이 어떨 때 자손의 유전자형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목해서 써보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방금 얘기한 게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안 넘어가냐 이렇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직접 써봐야 된다라고 쌤이 막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도 그게 당연한 건 알겠어. 그래서 하고자 해.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이거 좀 바보 같은데 이렇게 막 쓴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막 20페이지 30페이지 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면 아이씨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제마다 내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써볼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 세포 분열 파트는 생식세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과정이잖아. 감수 분열 파트.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혹은 상성 어떻게 돼 있을 때, 혹은 독립연관 어떻게 돼 있을 때 생식세포, 즉 N자리 세포로 어떤 식으로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써보시면 돼요. 또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는 어디? 여기. 부모와 자손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부모가 표현형이 같아. 그럴 때 자손이 어떻게 나오는지, 부모의 표현형이 달라. 그럴 때 자손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손 중에 부모 중 다른 거니까 아빠와 같은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엄마와 같은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아빠, 엄마와 다른 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와 같은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써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뭘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얻을 수 있어. 유전 문제가 다 그 안에서 구성이 될 거 아니야. 유전자형이 뭐다, 표현형이 뭐다, 부모가 어떻다, 자손이 어떻다. 부모를 주면 자손을 물어볼 거고, 자손을 주면 부모를 물어보겠지. 그리고 부모와 자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생식세포라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생식세포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다면, 또 부모와 자손 간의 관계에 대한 게 정리가 돼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요소 판단이 쉽다면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 있다면 유전 문제에 쫄지 않고 편안하고 여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되겠죠? 해서 결국은 내가 직접 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실력이 쌓이면 내 마음이 여유로워질 것이고, 그죠? 내 실력이 쌓이면 유전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편안하게 보일 것이고, 내 실력이 올라가면 문제에 대한 접근이 빨라질 것이고, 또 이런 게 생기면 당연히 여유가 생길 것이고,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이런 걸 보는 게 편안할 것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강의를 구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해서 이거는 사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학생들이 그나마 시간이 조금은 여유가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기획을 한 거니까 꼭 직접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떤 걸 어떻게 쓰냐? 방금 설명했지만 그래도 실제 다양한 예시들을 보면서 가야 되잖아. 1강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쫓아서 보면 저런 거 쓰라는구나,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주목해서 쓰면 이런 걸 얻을 수 있구나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쌤이랑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